트럼프 대통령 대행 대망론이 나왔는데 이제 꺼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게 안 꺼졌어요? 네, 아직 안 꺼졌더라고요. 네. 오늘도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개파를 막론하고 대망론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중앙일보랑 채널A 보도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앙일보가 오늘 일면으로 쓴 기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한덕수 대행이랑 전화통화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를 물어봤고 한덕수 대행이 여러 요구와 상황에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방금 전에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한 거에 따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을 유력 대선 후보로 소개받고 전화를 했다. 이 유력 대선 후보라는 사실이 통화를 연결하는데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보도 내용, 왜 이런 게 보도가 나왔을지 사실은 정상 간의 통화는 잘 공개되지 않는데 그 그렇죠. 내용이 어떻게 공개됐고 왜 이런 게 나왔다고 보세요? 사실은 스몰 토크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와 트럼프 간의 스몰 토크인데 이게 공개됐잖아요. 네. 트럼프가 얘기했을 리 없죠. 그렇죠. 이거는 한덕수 대행 측에서 네. 흘린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력 대선 주자라고 소개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흘리는 거는 네. 장성철 소장님이 그 얘기가 나온 뒤에 오늘 오전 중 뭐 다른 방송 나가서 계속 에이 말도 안 돼요. 네. 그렇게 했더니 그러셨군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차원으로 대장성철용이다 이거는. 물론 저도 그렇게 하긴 했어요. 에이 말도 안 돼요 한덕수.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아니야 트럼프도 유력 대선 주자로 보고 있어. 라고 한덕수의 측근들이 지금 떠들고 다니는 거다. 그럼 이게 봅니다. 자가 발전 약간 자가 이런 걸로 발전이죠. 봐야 되는 거네요. 아니 트럼프가 뭐 예를 들어 두 가지죠. 한덕수 대행 측에서 미리 통화하기 전에 조율을 밑에 사람들이 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한덕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선 주자예요. 이렇게 얘기했든지 또는 트럼프 밑에 있는 약간의 일 잘하는 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빠꼬미가 그냥 뭐 한덕수랑 통화한다고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대행 잠깐 인사람이라 하면 좀 그러니까 차마 좀비라고 소개를 못하고 네. 이분 대선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라고 그분이 이제 트럼프한테 소개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서로 물밑에서 조율할 때 뭐 거의 프로필 좀 주세요 그러면 끝에다가 유력 대선 주자다. 이렇게 여기서 써냈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덕수 측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봐 달라? 아니면? 실무자들이 조율을 네. 하잖아요. 그러면 네. 저기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다. 네. 그런 의도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진들 중에 누군가는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는 네. 내가 그냥 권한대행이 아니라 차기의 유력한 대권주자다. 네. 이런 인식을 주면 트럼프가 자기를 무시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아. 대통령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좀 내가 대우해줘야 되겠네? 그런 것을 노린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참모진들한테 뭐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찾아가서 대선 나오라고 설득을 하니까 안 나간다고 거절을 했다고 하고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도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로 대선에 안 나오려면 네. 본인이 선언해야 된다니까요. 본인 입으로 난 안 네. 나갑니다. 저 뭐 자꾸 뭐 일각에서 저 대선 출마라든지 뭐 국민에 입당하라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그냥 권한대행으로서 대선 관리 잘 하고 그냥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네. 뭔가 틈을 보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병에 걸린 거죠. 아니 그러면 실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병에 걸린 거라니까. 병에 걸렸다. 네. 한독수병? 난가병. 난가? 이번 대선 난가? 요즘 전염되고 있다는 그 병 말씀이세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전염이 됐어요. 이거 치료약도 없어. 동작을부터 해서 네. 난가? 주위에서 막 얘기해. 나일까? 아니면 난가보다? 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내가 안 나가면 이거는 또 죄를 짓는 거네, 역사에. 그렇지. 왜냐면 이렇게. 주위에서 엄청나게 붙일 거예요. 네. 대행님, 지금 무역 분쟁, 통상 전문가, 우리 대행님밖에 없잖아요. 국정 운영 경험도 있고요. 지금 뭐 주미대사도 하셔가지고 미국에 인맥도 많으시고 호남 출신이잖아요. 호남 출신. 호남 출신 역대 국민의힘 후보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누군가 계속 부추기겠지. 그러면 네. 이제 밤에 자다가 난가 진짜 나일까
고민을 엄청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고민 중일 것이다. 아마 한덕수 대행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 누워서 이렇게 계속 생각해요. 아, 나간다고 되겠어. 나 나가면 한동훈이 나 엄청 욕할 텐데. 같은 한시인데. 그리고 좀 이따가 홍준표 다 공개가면 나 짜증나.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내가 나가면 좀 나 그래도 솔직히 공직은 내가 제일 오래 했지. 안정감이 있지. 이렇게 누워서 이쪽 저쪽 생각하다가 네. 불을 켜고 핸드폰을 찾아요. 네. 그리고 한덕수 찾아봐요. 잘할 것 여론조사 검색합니다. 아. 요게 사람의 심리예요. 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할까? 아니야, 내가 나갈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가능성은 적더라도 대통령이라는 권한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률은 낮아도 여기에 기대값이 너무 커요. 그러면 확률 곱하기 이 값인데 네. 기대값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서 얘기는 않고 마음 한 구석에는 뭐 상황상 되면 내가 나갈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다. 마음을 먹고 있다. 가능성이 이게 크진 않지만. 근데 결론은 한덕수 대행이 간만 보다가 전 안 나갈 거라고 봐요. 챗 GPT야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출마할까? 아니 그런데 이렇게 여론조사 물어본다니까. 다 한덕수가. 보면 알려주세요. 아니 그런데 지금 한덕수 대행이 물어본다는 게 아, 한덕수 대행이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물어본다? 물어보고 그럼 뭐라고 이런다니까요. 대답할지 궁금하네요. 자기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에 찾아보고 맞아요.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고 챗 GPT에 하는데 근데 여론조사가 없잖아요. 사실 한덕수 대행을 넣은 여론조사를 돌린 없죠.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덕수 네. 대행이 할 거 뭐냐면 전광훈, 한덕수 이렇게 검색합니다. 유튜브에서. 네. 구구 지지자들 중에도 전광훈 씨가 일단 요게 세니까 네. 전광훈이 나한테 어떻게 얘기했지? 아. 그다음에 좀 별로야 만약에 네. 저 안 봤으니까 관심 없으니까 저는 안 봤죠. 모르죠. 그런데 좀 별로면 그래? 그럼 전환길, 한덕수. 여의도파와 강화문파가 어떻게 각각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는지. 네. 예, 여기서 뭐 민심을 따지지 않아요. 일단 구구 지지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거를 관심 요거부터 있게. 제가 이제 사람을 분석한 결과 한덕수는 지금 계속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네. 끝에 이제 자기 전에 씩 웃고 자죠.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 나왔습니다. 네, 뭐래요? 현재로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해. 근데 얘는 반말을 하네. 걔는 반말이에요. 아니, 챗 GPT한테 존댓말로 해줘. 그럼 존댓말로 해줘요. 세팅을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비상계엄 상황 속 책임 있는 리더십을 명분 삼아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네요. 오, 챗 존댓말 좀 GPT가 해야 인정한 되겠네. 가능성. 알겠습니다. 존댓말 하라고 그런데 할게요. 뭐 한덕수 대행 본인이야 뭐 본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한덕수 대행이 대망론으로 띄우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의힘이 띄우는 이유가?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과 윤핵관들과 원로 정치인들이 띄우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전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 일부는 자기의 당내에서의 기득권,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 얼굴마담 허수아비로 한덕수가 제일 만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덕수 대망론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한동훈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됐다고 생각해봐. 네. 나가서 대통령 되면은 당을 가만두겠어요? 대선 떨어졌어. 그러면은 전당대회 열리는데 전당대회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네. 그럼 자기네들은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한번 밀어볼까? 뭐 우리 말 잘 듣겠지? 꼭두각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겠죠. 대선용이 아니라 당권용이네요. 당권용이라 볼 네. 수밖에 없고 한덕수에 찾아가가지고 다 이렇게 하겠죠. 대행님 결심만 하십시오. 저희가 선거운동 쫙 다 준비해 드릴게요. 네. 돈 저희가 다 모아 드릴게요. 그냥 가서 연설하시고 그냥 출마만 하시면은 저희가 그냥 당원들 딱 해가지고 그냥 윤석열 우리 만드는 거 봤잖아요.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결심만 하세요. 이렇게 꼬시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그럴 것 같아요. 끝이야? 끝이에요. 네. 아니, 농담이고요. 왜냐면 옆에서 꼬시는 분들은 인풋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냥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하고 만약 잘 됐다고 봐봐요. 제 말 들어서 됐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럼 총리 재측근 또는 국민의힘 중진들 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한덕수 대행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하기 편해요. 네. 그래서 중진들이 얘기하는데 중진들 구체적으로 그럼 다수가 얘기하냐?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냐? 윤상현 전 의원이죠. 현 의원. 전 의원 돼야 되는데 어쨌든 현 의원. 지금은 의원입니다. 네, 현 의원 네. 등이
그 끈이 없잖아요. 네. 본인이 대선 나가기에는 안 될 거 뻔히 알아요. 대선 출마 여부 아직 안 밝히고 있죠. 그렇죠. 근데 안 되죠. 기껏해 밝으면 이름 좀 알린다 그런 건데 어차피 현재로서는 김문수 장관과 포지션이 겹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김문수 장관에 그렇다고 이 꼬북 노릇을 하긴 좀 그렇고. 네. 그러면 정치권에는 지분이 없지만 인지도는 있는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한다면 최측근으로 하면서 하는 그렇게 줄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라인도 아니고 오세훈 라인도 아니고 김문수랑 같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김문수의 줄서긴 뭐하고 네. 김문수를 제치고 본인이 해야 되는데 김문수가 권력 의지를 약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누구? 한덕수. 네. 일단 한덕수 대행이라고 세워놔야 그 안에서 자기 목소리가 커져요. 나올까 말까 해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너는 아무것도 없지 않았을 때 나 한덕수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되죠. 이게 부추기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한덕수 대행이 지금 사실 이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절하냐 아니야 이런 논란 속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그 임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탄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탄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그것까지 탄핵을 해버리면 대선 관리가 좀 엉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국민적인 비판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이 돼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네. 일단은 심판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네. 듭니다. 네. 일단 저도 메시지 입장이라고 봐요. 네, 일단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어요. 네. 예를 들어 네. 탄핵되면 최상목 대행이 하잖아요. 네. 최상목 대행이 이제 대행을 맡게 되는데 그러면 최상목 대행은 저는 임명 안 할 가능성도 약간 있다고 보는데 네. 한덕수 총리보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그나마 조금은 더 합리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최상목, 한덕수예요. 어쨌든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2명을 임명을 평가를 했으니까. 해야죠. 네. 그런데 이미 한덕수가 지명을 해놔서 그걸 철회하기는 부담스럽죠. 그러면 최상목도 또 임명하겠다고 절차를 갈 것이고 네. 그럼 또 탄핵하면 그 다음 사람도 한다고 그러면 계속돼서 줄줄이. 국민의힘이 그걸 노릴 수도 있어요. 네. 줄탄핵을 시키면 이번 헌재 결정문에도 그런 부분이 좀 나왔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으로는 부담이 되죠.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제가 볼 때는 원내 지도부와 그리고 일부 중진 의원들은 탄핵해야 된다. 추미애 네. 의원도 얘기했고 좀 전에 내가 박지원 의원과 방송을 하고 왔는데 박지원 의원도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 그래요? 박지원 의원은 과거에 이제 최상목 한덕수 탄핵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고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이완규 임명에 대해서는 분노, 극대노해서 바뀌었군요. 이런 자는 탄핵시켜야 된다. 네. 이게 되게 강해요. 정성호 이완규 의원도 너무했지. 바뀌었더라고요. 너무했죠. 네. 근데 저도 뭐 말이 이전에 안 방송에서 옳음과 그름으로 따지면 당연히 탄핵 소추를 시켜야 되는데 직무정지 시켜야 되는데 그 남자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봐서는 대선에는 부담이 되겠죠. 대선 부담으로 그래서 탄핵 제가 알기로 쉽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맞득치 않은 것 같아요. 탄핵에 대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방금 말씀하신 이완규 법제처장 가장 이제 이 문제적인 인물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어제 국회 법사위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분이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 날 12월 4일에 안가 회동을 같이 했거든요. 여러 명과 대통령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과연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절대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정을 했고 아니 그래도 만약에 기소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완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공직을 담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한 거다라는 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완규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가 됐잖아요, 이미. 네. 거의 윤석열 전 대통령 가족의 개인 변호사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돼요? 그리고 지난 뭐 경선 때도 외곽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후보를 당시 도왔었고
당적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분이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과연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이냐. 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중에서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의심했잖아요. 네. 아이, 저 사람이 이념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국민의힘 편 들어주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았으니까 편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했었지만 그분들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올곧은 재판을 판결을 했습니다. 내렸잖아요. 맞아요. 8대0 파면이었죠. 근데 이완규는 안 그럴 것 같거든. 이 사람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보다는 그 잣대가 그냥 윤석열일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헌법 심판에 법률 심판이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관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시킨다라는 것이 말도 안 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을 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이완규 법제처장? 말이 안 되죠. 기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국회에 나와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구수했고 제가 이제 구수 팔수자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완규 법제처장도 이제 사실을 팔수했다. 네. 난 얘기했어요. 근데 아, 진짜? 법대 동기인데 법대 동기인데 연수원 사법 동기잖아요. 동기. 네. 근데 대통령이 한 명은 구수했어요. 네. 그럼 이분도 크게 구수해야 다른 되는데. 일을 뭘 하든지 23기인데 연수원 네. 23기인데 23기면은 91년에 됐다고요. 근데 한번 시험을 안 봤나? 다른 일을 또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누군가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팔수를 했다고 하던데 네. 한 일을 8수씩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연애할 때 얘기고 10번 찍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되겠구나. 네. 고집과 아집이 너무 센 것 같아요. 네. 네. 한두 번, 두세 번까지는 서너 번까지도 괜찮은데 10번씩 찍는 사람들은 피해야 되겠다. 네. 네.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사람을 연구하는 분으로서 네, 이완규 이런 사람 법제처장 너무 위험하다. 자신만만하게 왜냐하면 팔수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 구수하는 동안 주변에서 막 얘기해 이제 딴 일 좀 해보는 게 어때? 그러고 하면 뭐 실무장에서 뭐 당구 치고 그랬겠죠. 근데 아니 뭐 괜찮은데요? 그러다 성공했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은 어떤 스타일이 되냐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나만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내가 성공했잖아. 네. 라는 게 생기거든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게 되는군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고진감래로 정말 고생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은 어차피 그 성공 방정식대로 가는데 다른 사람의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네. 고집이 딱 있잖아요. 자기만의 세계가 딱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머리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 생각을 못 굽힙니다. 이 두 명은 좀 비슷하다. 윤석열 비슷하죠. 전 대통령과 근데 이완규 처장. 저도 어제 보고 술 한잔 먹고 하는 얘기지만 참 네 가지가 없더라.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해보자. 대답하는 방식에 있어서 네. 이판사판이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잘 완곡하게 잘 표현해 주셨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탁이 아니면은 네. 과연 이런 일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하게 보세요. 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었을 갑자기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최상목 대행이 네. 두 명의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국무회의에 대해서 국무회의를 하지도 않고 대행이 그러니까 사실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숨어있는 취지는 거의 네가 뭔데 재판관을 네 마음대로 임명해? 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으로는 국무회의도 열지 않고 어떻게 대행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느냐. 네. 국무회의에 회의를 일긴다.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생각은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행 따위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이분이 뭐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약간의 눈치 보는 스타일이어서 네. 저 사람 괜찮아. 이런 스타일 자기랑 성격 다른 사람 싫어할 거라고요. 근데 제가 뭐 정확히 모르지만 제 추정컨대는 이완규 처장과 한덕수 대행이 특별히 통할 건 없다. 네. 그러면 특별히 통하는 누군가의 지시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의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완규 처장은 최상목 대행이 2명을 임명했다고 개난리를 쳤는데 네.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고는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 네. 그것도 이렇게 모순되네요. 이율배반, 내로남불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통영해인, 대한민국의 1%의 맛을 찾아드리는 통영해인에서 오늘 준비한 메뉴는 통영해인이 강력 추천하는 싱싱한 아나고회와 향긋한 멍게 양념젓갈입니다. 싱싱한 자연산 아나고회로 큼직하게 씹는 맛이 살아있는 통영식 아나고회는 아나고 본연의 맛을 풍부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싱싱한 통영산 멍게로 맛을 낸 멍게젓갈은 통영바다의 별미 중에 별미로 봄바다의 향긋함을 입안 가득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면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제도를 소개합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으로 경기도민들에게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기후행동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받은 리워드를 지역 화폐로 전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해보세요.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헌이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게 위헌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오늘 헌재가 주심 재판관을 지정을 했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하거든요. 이 전에 결과가 나올지 그다음에 나온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완규는 부적절하고 잘못된 인선이지만 네. 권한대행은 뭐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관을 전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대통령 몫을 임명할 수는 네, 있다. 네, 네. 왜냐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 버티는 거야. 나 지명 처리 안 할 거야. 나 이완국 계속 밀고 나갈 거야. 국회에서 뭐 인사청문회 좋아 규정대로 해. 20일 안 해? 그럼 열흘 더 연장. 그리고 안 해? 그럼 30일 후에 내가 그냥 임명해 버리면 되는 거지. 네. 그러면은 임명돼요, 안 돼요? 임명되죠. 그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소수설이냐, 다수설이냐,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되느냐, 아니면 관례에 따라라, 전례에 따라라. 이거는 한덕수의 양심에 맡기는 거지. 근데 저 사람 지금 양심을 버린 행동을 했잖아요. 네.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 일단 저는 권한은 있지 않을까. 법적인 권한은 있을 네.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법안을 발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그 권한이 본인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법안을 또 왜 발의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좀 권한은 있는데 네. 그 권한은 박 실장님이나 뭐 다른 많은 분들이 얘기했듯이 소극적으로 행사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사람 임명을 같은 하든지 사람, 지명을 하든지. 법조인 같은 법조인 정말 민주당에서도 저 임명한 건 부적절한데 야 저 사람이면은 그냥 우리 할 말이 없네 이 정도 되는 사람을 추천하고 임명하고 지명을 해야지. 네. 이완규를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지. 알겠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고 내용이 문제였다. 네. 저는 이제 절차적인 부분엔 문제가 없다기보다도 논란이다 네.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네. 한 변호사가 헌재했죠. 그리고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논란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판단하는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리 문제 없다라고 볼 건 아니고 그러니까 소극적과 적극적 기준이 뭐냐. 사실 손을 여기까지 뻗으면 소극적이고 좀 더 뻗으면 적극적이냐 모르잖아요. 네. 기준이 애매하다.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제 판단을 하겠죠. 네.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저는 의견이 갈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요한 전례가 있는데 한덕수 대행의 탄핵 심판에서 기각됐을 때 네. 의격 정족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 4명의 재판관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결 정족수 문제는 문제가 없다. 네. 왜 문제가 없냐? 사실상 5명이죠. 몇까지 5명인데 문제가 없다. 왜 문제가 없냐? 대통령은 선거에 의한 직접적인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만 총리는 네. 대통령이 지명해서 된 거잖아요. 그 국회 동의를 그렇죠. 얻어서 총리는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권한대행일지라도 총리와 대통령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151석 과반으로 해도 된다. 네, 총리 라는 기준으로 게 하면 된다. 헌재 판단이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소극적, 적극적의 하나의 전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여기에 적용해서 판단을 할 거냐? 그게 헌재가 앞으로 판단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헌재가 주심 재판관을 임명하고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헌재는 적극적이다. 그러면 지금 그 이전에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는 위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국회 추천 몫에 대한 권한대행의 형식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였고 이거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을 지명할 수 있느냐 적극적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이제 결정을 할 거고 사실 어떻게 결정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저는 문제가 있지라는 쪽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행이 대통령 몫까지 과연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논란에 아닐 대해서 것이다. 헌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좀 빨리 거듭 나왔으면 얘기하지만 좋겠어요. 어쨌든 네. 저도 소극적으로 자제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것이 권한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